네, 무장투쟁에서 이어지는 의열투쟁도 살펴볼 건데요. 의열투쟁은 의와 열이 합쳐진 단어예요. 의 같은 경우는 이제 의로움, 우리가 의병할 때 많이 봤었고, 열 같은 경우는 열정, 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김원봉은 영화 암살에도 나오는 조승우 배우가 연기를 한 실존 인물이고요. 이분이 이제 의열단을 조직했어요. 그래서 한 목숨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독립을 이루겠다. 이런 정신을 담아서 이 의열단을 창단을 했고요. 3.1운동에 대한 어떤 실망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해 11월에 굉장히 빨랐죠. 1919년 11월에 김원봉의 주도로 이제 중국에서 조직이 됐고요. 활동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의열단은 단원들이 이렇게 다 각각 활동을 했고, 오른쪽 지도에 보면은 이게 다 의열단의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각각의 목표가 굉장히 뚜렷했던 거를 알 수 있죠. 이 의열단하고 독립군 부대가 좀 다른 점은, 독립군 부대 같은 경우는 군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장기간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그리고 대규모가 군사활동을 하려면 좀 들키기가 쉽죠. 그래서 그에 비해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규모 개인 이런 비밀 조직으로도 의열투쟁이 가능했기 때문에 암살과 파괴 활동을 수행해서 이제 독립군의 군사활동 못지않은 성과를 낼 수 있었다. 쉽게 말하면 좀 효율적이었다. 약간 가성비가 좋았다. 이런 취지에서 이 암살과 테러 활동을, 파괴 활동을 이제 시작한 것 같아요. 일단 김원봉이라는 사람은 이제 신채호한테 그 활동하는 중에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활동이 그냥 테러 활동이 아니라, 그냥 폭력적인 활동이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음을 이 신채호를 비롯한 이제 이 사람들한테, 똑같이 이 의견에 이제 동의하는 사람들에게 글로 좀 표현을 해달라고 했고요. 그래서 신채호는 당시 이제 무장투쟁론자였기 때문에 자치운동이나 외교운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실력양성론이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이 조선혁명선언이라는 글로 씁니다. 근데 글 읽어보면 좀 아시겠지만 약간 과격해요. 과격한데 그만큼 어떤 3.1운동이나 외교에 대한 어떤 실망으로 당시에 신채호가 가득 찼었기 때문에 민중과 손을 잡아서 암살이나 파괴를 통해서 일본을 쫓아내야 한다라는 글 내용이 주요 주제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채호가 썼던 글에 우리 제목을 좀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조선이 진짜로 달라지기 위해서는 민중들이 나서야 하며, 그 과정에서 폭력이라는 수단도 동원이 돼야 한다. 아니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이다. 라는 신채호의 이건 의견입니다. 의견. 그래서 우리의 민중을 이제 깨우쳐이고요. 그리고 강도 일본이라고 표현을 했죠. 폭탄이 하나가 가지는 위력, 이런 것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의 인원과 적은 비용을 이제 노렸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이름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원래 역사학자고요. 이름이 좀 낯익은 이유는 여러분 국민대표회의 할 때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무장투쟁론자이자 임시정부 내부에서는 창조파였고, 약간의 과격한 성향을 가진 사람인데 나중에 이제 무정부주의자가 돼요. 자, 위의 자료에 주장한 핵심 내용 정리해보자고 했는데, 아까 전에 책에서 살펴봤죠? 우리 이 독립을 위해서는 타협적 노선이나 외교 노선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민중과 폭력, 그리고 이런 혁명, 이런 방법을 통해서야만 독립을 할 수 있다. 요약해서 써주시면 되겠어요. 자, 굉장히 많은 단원들이 있는데 자랑스럽죠? 그래서 주로 일본의 통치기구, 식민통치기구를 저격해서 목표로 해서 폭탄을 던진다던가, 이런 습격을 한다던가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우규 의사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제 조선 총독이 지나가는 시기를 기다렸다가 1919년에 폭탄을 던진 것으로 시작해서 의열단의 의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본이 보면 전 굉장히 정신 차리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19년을 시작으로 해서 1,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이제 폭탄 테러가 이어지니까. 그리고 다 어때요? 대부분이 의열단이죠.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의열단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경찰서들과
그다음에 특히 여러분이 조선총독부라든지 종로경찰서라든지 동양척식 주식회사, 일본 왕궁 이런 곳은 굉장히 일본 입장에서는 간담이 서늘해지는 그런 기관이에요. 그죠? 요런 데까지 이 조선의 독립투사들이 침투할 수 있었다는 거는 일본 군인과 경찰들이 못 막았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진 분 한번 찾아서 적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김익상이라고 나중에 이제 이분은 잡혔어요. 잡히기 직전에 그러니까 포위됐어요. 종로 경찰서 김상옥 의사네요. 김상옥 의사 같은 경우는 이 체포되기 직전에 본인이 가지고 있던 남아있던 총에 그 탄환을 쏘아서 자결을 하는 모습을 봤고요. 이 김상옥 의사님, 네, 먼저 적어볼게요. 네, 그리고 여기에 보이는 지금 조선 총독부에 폭탄 던진 김익상 의사 같은 경우는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일본이 분노하면서 수배도 뿌리고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이제 끝까지 체포가 되지 않았고요. 특히 경찰 복장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총독부에서 일본인들이 더 잡을 수가 없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이 나석주 의사 같은 경우는 우리 민족의 땅을 빼앗아간 정말 원수 같은 회사죠. 동양척식 주식회사. 그래서 동척에 폭탄을 던져서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 의열단의 의거예요. 그래서 조선 사람들의 당시 마음에 굉장히 어떤 용기를 줬고요. 자, 그랬는데 1920년대 후반에 약간 노선 변화가 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의열단 단원들도 용감했고 활동도 큰 의미가 있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중간에 희생을 당하시는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고 나면 우리가 독립을 한다 하더라도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어떤 한계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김원봉은 우리가 체계적으로 훈련을 받고 그리고 군대를 결국에는 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으로 가자. 결국엔 결론을 그렇게 내렸고요. 당시 국민당 정부, 국민당 정부라는 거는 중국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사회주의하고 그다음에 이 민족주의의 대립이 강해지면서 중국 공산당이 있었고 중국 국민당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중국 국민당 같은 경우는 장개석, 장제스라는 인물과 그다음에 중국 공산당은 마오쩌둥, 모택동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주도를 했었는데 일단은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를 하나 만들게 됩니다. 그게 이제 조선혁명 간부학교예요. 이제 여기에서 조선인 어떤 지휘관들을 키워내는 거죠. 사관학교처럼. 그래서 32년에는 이제 이러한 성과도 거두게 됩니다. 교과서에는 그 직전에 여기 이제 중국 황포군관학교에서 교육받았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요.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기관이 없으니까 중국의 학교를 빌려서 입학시켜서 교육을 받다가 추후에는 우리 힘으로 이제 군사학교까지 만들어서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휘관, 우리 이제 여러분 직업군인 얘기할 때 많이 보셨죠. 하사관 이런 독립군 간부를 양성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토대가 돼서 나중에 이제 2학기 때 나올 건데 조선민족혁명당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이제 이 중국 관내와 만주 지역을 통합하는 이런 독립운동 단체의 어떤 시발점이 됩니다. 이제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의열투쟁도 나름대로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학습했으면 좋겠어요.